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들어볶기 수요일 날의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2주 만에 찾아뵙네요. 지난주에 또 근로자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라서 또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2주 상간의 시장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격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좀 2주간 못했던 복귀 흐름을 좀 체크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일단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시장 마감부터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요 0.4% 정도 하락해서 2,168포인트로 이제 마감되어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밀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심의 하락이 좀 주도하면서 1.07% 하락해서 745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양 시장 모두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이제 긴 연휴를 이제 끝내고 나서 주말간에 또 북한발 악재,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발 악재가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을 좀 약세로 좀 만들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이제 지난 이제 이틀간 이제 어제와 오늘 지수가 양봉 마감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좀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2주간의 공백이 추세를 완전히 뭐랄까요, 바꿔놓는 어떤 흐름을 좀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4월 중순쯤 고점대를 형성하고 나서 그대로 추세가 쭉 밀렸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 추세를 만든 거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약간 좀 난항에 대한 기류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 고점 때 이제 오면서 약간 매물대 좀 복착하는 어떤 두 가지 흐름이 추세를 좀 하방으로 좀 밀어버리는 흐름으로 좀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시장에 대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나마 좀 방어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좀 디커플링, 동조화가 안 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올해 신년 미국과 중국 시장이 한 20% 가까이 넘나드는 어떤 상승폭을 보인 데 비해서 코스피 시장은 한 10% 정도 남짓밖에 상승을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릴 때도 어느 정도 방어되어지는 어떤 섹터, 안에 어떤 종목들이 이제 나오면서 수급들이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측면이 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양봉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지수를 만들어준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수 차원에서는 좀 박스권 트레이딩이 좀 필요해지는 구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 미중 간의 무역 이제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에 대한 어떤 가능성, 기대감이 불면서 결국 이렇게 좀 올라온 거거든요. 유동성으로도 이제 밀어 올린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어떤 재료라든지 뭐랄까요, 그 경제적인 지표의 어떤 굉장히 호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이제 수출입 지표 자체가 흑자폭이 상당히 좀 예상치보다 감소한, 낮은 상태로 좀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어떤 부분도 좀 부진한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지수를 좀 누르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구간이 됐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옵션 만기가 있고요. 또 이제 내일 모레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는 어떤 또 중요한 어떤 그 키포인트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너무 리스크를 확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다소 좀 리스크를 이제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방으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밀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만 가지고서 약간 좀 일부는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제가 볼 땐 지금 시장에서 좀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오늘 막판에 조금 더 흘러내렸어요. 막판에 이제 조금 더 흘러내리면 제약바이오 이제 중심으로 좀 흘러내리면서 이따 자세하게 짚어보겠지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이제 분식회계 악재, 그리고 뭐 코롱 티슈진의 이제 미국에서 임상 중단 관련된 소식 악재, 이런 부분들이 좀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더 음봉 마감시키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최근 이평선이 좀 밀집되면서 이제 수렴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다소 이
굵직한 어떤 악재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다소 좀 밀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되는 어떤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요. 여기서 역시나 이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갖추면서 이제 더 떨어지기 힘든 섹터나 종목군들을 좀 계속 지켜보면서 관찰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역에 대한 어떤 협상이 결렬이 되거나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걸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가지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해외 시장 한번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자리를 제가 비운 사이에 해외 시장이 어떻게 좀 변모했는지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다소 좀 밀렸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다소 좀 난기류가 생긴다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하면서 추세가 좀 밀리는 형태인데요. 어떻게 보면 신년 초부터 20% 넘나드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의 고점대 여기서 돌파를 못했어요. 4월 중순쯤 돌파를 못하면서 어느 정도 그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지금 여기까지 올려 세운 더 이제 것보다 기대감보다 더 강력한 팩트라든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여준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좀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추세가 완전 하방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드는 그런 변동성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되고요. 어느 정도 요 정도 선까지는 이제 내려 세울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구간이 아닐까. 이제 상해 증시 관점에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증시 중에서 나스닥 증시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탄력 있게 V자 형태로 이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역시나 여기서는 또다시 역시나 이제 그때도 이제 여기 복귀해서 말씀드렸지만 더 강력한 뭔가가 좀 있지 않으면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난항되는 어떤 이슈들이 나왔긴 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땐 이 추세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만드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됐고요. 그런 구간에서 좀 지켜보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격적인 자세만 취하지 않는다면 너무 저는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증시, 이제 중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시장에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이 악재적인 부분이 좀 수면 아래로 가거나 일부 좀 해소되면서 연기되거나 협상이 약간 연기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섹터가 움직여서 치고 나가면서 지수를 좀 반등시켜주고 움직여줄지 그걸 고민하는 게 제가 볼 땐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외 증시까지 좀 체크를 이제 해봤고요. 그러면 수급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장중에 굉장히 좀 등락이 치열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저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최근에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3만 계약 가까이 순매도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번 만기 때 어느 정도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오늘 일부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장중 대비해서 마감은 약간 좀 뭐랄까요 청산이 좀 더졌네요. 일단은 그 마감은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에서는 1,000억 정도 막판에 들어오면서 순매수 금액을 좀 보였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약간 좀 그 현물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현물 포지션을 좀 그 더딘 수급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좀 매도가 좀 나왔다는 거.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IT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를 많이 갖고 있는 IT 하드웨어 쪽으로 외국인의 매물이 코스닥 쪽에 좀 많았다. OLED 뭐 장비 소재주, 반도체 이쪽에 많았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코스피에서 한 600억 정도, 코스닥에서 200억 정도인데 흐름 자체가 최근에 경계성, 리스크 회피성 물량이 계속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기관의 수급은 다소 좀 매도 일색이라는 걸 좀 체크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급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약간 좀 들쑥날쑥이라는 게 좀 이제 흠이긴 한데요.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 밸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외국인 수급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수급이 뭐 2, 3천억 정도 이제 매도물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일단 문제가 있을 텐데 최근에 환율적인 부분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위안화나 이제 엔화 대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외국인의 그 프로그램 수급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거는 원달러 환율에 좀 리스크가 크지 않다.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게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 수급을 통해서 최근에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뭐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점의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걸로 좀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그 섹터 종목단으로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니 해도 그 통신주들이 뭐 가장 강한 어떤 섹터로서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최근에 그 워낙 이제 그 풍부한 유동성을 이제 발판으로 경기 민감 섹터가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이제 수급을 이끌었는데 오늘은 역시나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도 동시에 이 통신업종 쪽으로 가장 많이 쏠렸는데요. SK텔레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동시에 한 600억 가량 순매수를 해주는 폭발적인 수급을 보였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작년 말쯤에 이중 고점을 형성하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최근까지 계속 밀렸습니다. 뭐 악재적인 부분이라고 할 거는 이제 5G 관련된 요금제가 다소 실망스러운 어떤 수준이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작용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흐름 방향 속에서는 뭐 통신주는 5G의 수혜주로서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OTT 서비스의 새로운 어떤 출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탑픽의 어떤 통신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추세가 반전되는 흐름입니다. 이 정도는 그냥 반등이라기보다는 추세가 반전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통신주 내에서 SK텔레콤은 좀 특별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과 같이 좀 불안정한 어떤 지수의 구간에서는 이 SK텔레콤 필두로 하는 이제 통신주가 주도하는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최근에 수급이 좀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신하고자 하는 수급들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LG U+도 한번 뭐 차트를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비슷합니다. 역시나 이제 여기서 저점 형성을 계속 했고요. 여기서 이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추세가 반전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뭐 약간 수틀리거나 할 경우 통신업종으로 조금 더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포트에 일부 추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업종과 함께 5G 업종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RFHIC라든지 뭐 OE솔루션 같이 5G 관련 소재, 뭐 장비주 이런 어떤 부품주들은 지금 지수하고 무관하게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 이제 국내 트렌드, 이 5G 트렌드를 타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조정을 보일 때, 지수 때문에 조정 보일 때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오늘 좀 좋지 않았던 쪽을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주인데요. OLED 관련주들이 오늘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SFA라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신년 초부터 뭐 뉴스 보도긴 하지만 OLED TV 쪽 이제 출시 계획을 가지고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는 어떤 기대감이 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OLED 관련주들의 주가를 좀 저점 대비 한 적게는 30%, 한 많게는 한 50% 정도 이상을 좀 올려줬는데요. 뭐 SFA 같은 종목도 이제 대표적인 장비주로서 이제 그 수혜를 본다 이렇게 예측이 나는데 일단 오늘 그
삼성전자가 향후 수년간 OLED TV 출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한다는 어떤 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 있던 부분이 퀀텀다 이제 TV 그 지금 이제 LCD 기반으로 이제 출시한 삼성의 이제 TV가 워낙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세계 시장 점유율이 대형 TV 쪽에서 57%를 돌파를 했는데요. 그동안 가장 큰 경쟁사였던 LG와 소니의 이제 OLED TV 연합의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당분간 출시를 할 뭐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반등시 나오거나 약간 물량을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클 것 같고요. SFA 같은 경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트렌드로서 언젠가는 삼성전자도 할 거라 봅니다. 근데 당분간은 좀 계획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고요. 역시나 이제 이 OLED 쪽 소재주로서 이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제 다소 좀 미리 좀 밀렸는데요. 일단은 이런 악재가 터지면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소재주도 다소 좀 단기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될 어떤 섹터군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OLED 관련주들은 당분간 이게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회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테마 단으로 좀 움직인 종목인데요. 뭐 농업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 인도주의적인 그 농업 지원 쪽으로 이제 지지를 했다 이런 어떤 기사가 좀 나오면서 이 농업 관련주 뭐 비료라든지 그 농약 그리고 뭐 사료라든지 뭐 이런 어떤 종묘 이런 관련주들이 좀 오늘 뭐 급상승했는데요. 이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관련주들은 뭐 지난 뭐 그 대북주 내로 이제 포함됐었기 때문에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좀 위로 올리는 어떤 시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거래가 터지는 지점에서 이제 제가 볼 땐 물량을 축소를 해야지 신규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은 조비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10배가 넘는 수준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윗꼬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발성적인 어떤 이슈로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업주는 제가 볼 때는 단발성 어떤 이슈로서 좀 상승한 그런 테마단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한 종목 더 보면 이제 경농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가 다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쭉 밀리고 여기 선에서 이제 매물을 좀 흡수하면서 좀 밀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래량 역시나 증가를 이제 했고요. 역시나 단발성 어떤 재료로서 이제 움직인 그런 형태의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듯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옥석을 가리고 일정 현금 비중을 좀 보유를 하면서 시장을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이 다시 돌아설 어떤 즈음, 이 악재적인 부분이 수면 아래 갈 때 어떤 걸 잡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신약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신약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가요, 코스닥 쪽에서 제약업종, 코스닥의 제약업종이다. 코스피 쪽의 그 의약품 업종은 너무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한 종목의 어떤 비중이 이제 높죠. 셀트리온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왜곡된 어떤 차트라고 좀 판단됐고요. 코스닥의 이제 제약 업종 자체가 제가 볼 땐 조금 우리가 이제 신약주들을 이제 투자를 할 때 바로미터로 삼을 만한 기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신약 관련된 종목들 지금 보시면 지난 이제 신년 초 이 바닥을 좀 형성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번 위로 올려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세가 되돌려지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앞서 보시면 이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이 1년 넘는 기간을 하락을 했습니다. 역별로. 그럼 한 번에 돌려 세울 수가 없죠. 어떤 종목이든 업종이든 지수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올려치면서 앞서의 매물들을 흡수하는 형태, 소화하는 형태가 나와졌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눌려주면서 나머지 매물을 소화하는 형태가 나와주는 구간이 지금 한 2달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큰 악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오롱 티슈진, 티슈진의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자료와 다른 어떤 물질을 사용한 그 큰 악재.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의혹, 지금 수사 중에 있죠. 두 가지가 지금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을 굉장히 좀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은 임상 스케줄대로 잘 가고 있고 뭐 기술 수출도 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큰 굵직한 이제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줄줄 흘러내리는 어떤 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업종 차트도 지금 수렴되는 흐름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하지만 수렴되면서 밀집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앞둔 어떤 구간이고요. 여기서 몇 번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하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땐 추세가 되돌려지는 흐름을 우리가 좀 노려보는 미리 선취미하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이 두 가지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신약 이제 업종입니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때문에 상관없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저평가를 받는 그런 신약 섹터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노려보는 어떤 관점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이제 지금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데 시장에서 유동성이 들어갈 만한 어떤 그릇이 되는 어떤 섹터는 두 가지가 큽니다. IT랑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근데 이제 IT는 한번 돌았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번 매물 소화하고 두 번째 만들 만한 어떤 구간대에 왔다. 순환매 차원에서. 그래서 다음 지수가 한 번 더 이게 다시 턴을 할 때는 신약 섹터가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좀 한번 좀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지났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적 시즌 기간 동안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은 실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눌려 있어야 됩니다. 괜히 올라섰다가 실적이 마이너스 적자 전환 나오면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려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지났고 지금 이제 많이 눌려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악재에 의해서 뭐 상관없이 빠지는 어떤 종목군들은 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틀어지는 어떤 이런 악재도 어떻게 보면 외부 요인이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신약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지금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는 명기들의 어떤 전략 부분입니다. 네, 오늘 뭐 오랜만에 명의들 복귀 2주 만에 이제 뵙는데요. 참 많이 이제 추세가 좀 바뀌기도 했지만 항상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드린 전략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